본격적으로 그럼 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사하고 탄핵 심판 절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속보가 좀 아까 떴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 상태가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 상태가 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뒤에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회의 추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황교안 씨가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저기 자리 막 임명했죠. 그것도 자기가 그냥 챙겨서 공기업에다가 주는 자리 몇 개 임명했었습니다. 급하다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일단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국회가 그 참여하는 거고 그 3명을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 완료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발부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것도 권한대행이라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은 한덕수 총리는 출근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의 71조에 보면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걸 다 하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외교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청구서를 낼 거 아니에요? 100일 안에 아니 100시간 안에 다 청구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헌법상 이게 이제 헌법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아니 이 정도의 국민들의 열기를 모아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다면 80% 넘는 국민에서 이거를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국민과 멀어지는 거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 이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는 못한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뭔 현상을 변경하는 건 일이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이에 제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법 해석은 잘 못합니다. 헌법 조문을 찾아봤는데 요거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3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두 개의 부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도장을 찍어준 일만 하는 걸로 읽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제 기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고 저렇게 되면 6명이잖아요. 6명이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고 그러면 6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파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 1명이 윤석열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있으니까 최소한 뭐 거기는 그 본인들이 말하자면 이걸 기각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진상이 드러나니까 유우성 씨를 또 보복 기소를 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확정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로서 현직에 남아있는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3명의 재판관이 이 사람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정영식, 김영두, 이영진이었어요. 이영진 재판관은 예전에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국민의당 교섭단체 이전 시절에 국회 추천 3인 중에 1명이었죠.
근데 이영진 재판관 임기가 끝났고 지금 김영두, 정영식 둘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자기들 뜻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탄핵 소추를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 또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사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임명해야 되는데 네. 6명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탄핵을 막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빨리 하면 그렇고 이게 뒤로 가면은 또 임기 끝나는 재판관들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4월 15일인가 뭐 그때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차 전략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미루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2차 전략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가지고 그 4월을 넘기게 하는, 내년 4월을 넘기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4명이 되니까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한다. 네. 그런 일종의 전략 포석 이걸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논리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네. 이게 재판 6명으로 진행하는데 쭉 좀 지연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만두시는 분들 생기면 네. 6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또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권성동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네. 그럼 어떻게든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심판을 못하는 그렇죠. 약간 자가당착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를 지금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원은 네. 그거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거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핵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게 네. 만드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에요? 네, 이광재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자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선임을 안 해가지고 헌법기관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는 일이 지금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권성동 씨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국헌문란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냥 내란의 힘 정당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이 헌법재판소 심판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수사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 또 나온 뉴스는 정형식 재판관이 이번 이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요거는 좀 변수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어제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다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의 예. 이 제부죠, 제부. 네네. 박선영 씨가 처형이니까 그리고 그 동서가 또 민희령 대법관이라고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이었던 분이고 그런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꼴보수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가지고 그 한만호 사장이 이거는 검찰에서 다 만들어낸 진술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면적으로 다 뒤엎어버리고 유죄 선고를 하고 뭐 이재용 씨한테는 또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이 피해자다 이러면서 석방을 하고 그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현재 6명의 재판관 중에 윤석열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거든요. 저분이.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국회에서 왜 3명 추천할 때 한 명 하고 나머지 1명을 그 이영진 재판관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을 때 그 국힘 쪽에서는 정형식 씨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저쪽에서는 굉장히 믿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 헌법재판소의 주심의 역할은 일반 보통 그 법원의 주심의 역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의 주심 대법관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주심 대법관이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고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사건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사건의 그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다 목격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입장이 무슨 저기 뭐 보수적이고 극보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사안을 정리하는 총무 내지는 서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은 저는 없다. 큰 걱정을 주심이 할 누구냐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물론.
아마 헌법재판소 안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많은 탄핵을 빨리 하라는 또 국민들과 예. 탄핵을 반대하는 또 국민 이렇게 해서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 사회는 멍들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네, 그럼요.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뭐냐면 유리창을 깨고 온 건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이게 당신은 꼼꼼한 대로 해놨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네. 그 주진우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군인하고 얘기하면서 이 전 세계에 다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뭐냐면은 그 질질 끌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심 재판관은 그런 거 끌고 이럴 때 자기가 재판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재판장은 또 저 지금 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할 거라서 예, 특별히 그러니까 차라리 주심을 안 맡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평의라고 하는데 평의 과정에서 자꾸 딴지를 걸면서 딴소리를 하면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주심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생긴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하고 저는 확신하는 거는 윤석열 씨가 많이 나와서 뭐냐면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탄핵이 빨리 될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럼 주심이 하는 일은 나중에 결정문을 읽는 것만 하는 겁니까? 결정문 작성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고요. 예, 네네. 그 이제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 뭐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서 다 못하는 게 이미선 재판관을 지금 수명 재판관을 동시에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관계는 아마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네. 여타의 사실관계 정리를 정영식 재판관이 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정문을 쓸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데 네. 박근혜 탄핵 때도 주심 재판관은 강일원이었는데 결정문은 안창호 재판관이 자기가 쓰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썼거든요. 인권위원장 예, 그 무리를 일으킨.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 완전 꼴통이라고 표현되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그때 국민의 여론이나 여러 상황을 보고 내가 쓰겠다라고 나설 정도였으니까. 예. 그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